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승한 주식이 사기 힘들다. 최근 들어서 이제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도 이렇게 올랐는데 내가 포트폴리오 짠다고 해서 2차 전지를 꼭 넣어야 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이제 상승한 주식 또는 고밸류 주식들을 어떻게 이제 포트폴리오에 담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일단 기관 투자자들, 특히 이제 저는 투자자문사에서 매니저를 했었으니까 그때 경험을 해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고객 자금이라는 게 오늘 돈이 들어오기도 하고 내일 돈이 들어오기도 하고 모레 돈이 들어오기도 하죠.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냥 돈이 있는 큰 돈을 가지고 일종의 거치식 형태의 주식 투자를 하듯이 한번 돈이 세팅되면은 대부분 그 돈으로 이제 하죠. 또는 이제 뭐 중간중간에 급여가 있지만 뭐 돈이 예를 들어서 1억, 2억 굴리는데 급여 한 100만 원, 200만 원 더 이제 그 주식 잔고에 집어 넣어봐야 사실 큰 의미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종의 큰 자금이 세팅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아우 상승한 주식은 내가 사기 힘들어. 나는 바닥에서 아래 바닥에서 먹어서 머리에 계속 팔고 싶어. 이걸 이제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시장에서 최바닥에 사는 사람 없고 최꼭지에 사는 파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뭐냐? 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축을 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하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상승한 주식을 살 때 이게 주도주여야 돼요. 주도주라는 거는 시장 참여자가 안 사고 못 빼기거나 시장 참여자들이 이게 없으면 시장이 언더퍼폼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지금 현재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도 꽤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한 1조 이상의 어떤 시가총액에서 주도주들이 종종 나오는데 시장에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 종목이 없어도 뭐 내가 코스피나 코스닥 아웃퍼폼 하는데 크게 힘들지 않아라고 하면은 그건 주도주가 아니고 개별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잡주들 뭐 5천억에서 막 1조 가는 것들은 사실 그게 없어도 시장에서 언더퍼폼 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1조나 2조 이상 올라간 어떤 기업들이 막 치고 달리면서 뭐 시장에서 그런 관련된 여러 종목들이 같이 치고 달릴 때는 이게 없으면 시장을 아웃퍼폼 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전체 자금이 그쪽으로 쏠려 들어가니까 그것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떨어지는데 내가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만약에 그게 없으면 나는 떨어지는 종목들만 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보통은 가격 위주로 보는데 뭐 매주 신고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또는 글로벌의 어떤 시장 동향도 같이 체크를 하면서 그 글로벌 시장의 어떤 그 동향에서 어떤 패션 시장에서 지금 원하는 패션이 뭔지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주도주 여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글로벌 ETF가 이런 것들이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말씀도 드리는 것들이 이제 혹시 주도주가 뭐 혹시 새로 태생되는 것들이 있을까라고 이제 보기 위해서 계속 이제 쳐다보는 것들이거든요. 여전히 이제 2차 전지가 강한데 2차 전지가 이제 올라와 있어서 일단 우리가 2차 전지가 주도주라는 거는 2차 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가지고 없는 사람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2차 전지가 당분간은 더 주도주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다들 알고 있죠. 그리고 다른 업종들도 바닥에서 돌아오는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것들, 뭐 건설 건자재든 또는 뭐 수소든 다른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요. 다른 이제 어떤 업종들은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여류의 포인트가 있다. 제가 그래서 상대적 비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업종 간의 어떤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또는 테마 간에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좀 더 실적 가시성이 높고 성장성이 높은 포인트들이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이 대부분이 성장하는 종목들이나 대부분이 성장하는 업종들이 많다면 우리가 뭐 성장하는 걸 보자라고 해봐야 사람들이 귀등도 안 들어요. 상대적으로 싼 게 더 희귀하기 때문에. 다만 시장에서 성장하는 업종이나 성장하는 테마들이 사실 지금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렇다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2차 전지나 이런 성장하는 희귀한 것들은 꼭 쥐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 포트폴리오에도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은 꼭 들고 있어야 되는데 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는 어떻게 플레이를 했었냐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이 제로인 펀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식 비중을 최소한 70% 이상을 유지해야 되는 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룰이든 뭐든 간에 주식을 한 90%에서 95%씩 달고 다녀요. 근데 그 안에서 시장에서 이제 충격을 덜 하기 위해서 뭐 업종을 쭉 깔아가지고 상관관계를 낮추든지 하는데 저는 이제 전략 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좀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관점에서
이제 상승 추세인 종목군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포트폴리오를 10종목을 짠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죠. 그러면 상승 종목인 추세의 종목을 한 7종목을 잡는다면 저는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을 한 3종목을 잡아갑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게 서로 상쇄되면서 때로는 이제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종목이 올라갈 때도 있고 또는 올라가는 종목이 오를 때도 있는데 이게 상쇄되면서 포트폴리오의 상관관계를 좀 낮춰주는 역할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시장이 하락할 때는 이 상관관계가 다 높아져서 올라와 있는 종목도 떨어지고 야 이게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더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때는 안 좋은 주식은 사실 더 떨어지고요. 좋은 주식은 조금 덜 떨어져요.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상승하는 주식과 바텀 주식을 좀 같이 사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결국 리스크 관리인데,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2015년도에 제가 이제 주식을 마지막으로 그 투자 자문사를 때려치기 전에 바이오가 엄청나게 이제 붐을 불었던 시기예요. 그리고 2017년도에도 붐이 불었긴 했지만 15년도가 이제 처음 이제 한미약품이 라이센스 아웃을 하면서 불었는 그 바이오 테마가 불었는데 이 제약 바이오가 주도주가 됐어요. 그리고 주도주로 이제 탑 올라가다가 한 9월 달쯤에 이제 깨집니다. 그 깨질 때 잘 보시면은 이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 특히 이제 코스닥 지수죠. 가장 리스키한 코스닥 지수. 제가 이 코스닥 지수를 기준으로 리스크 관리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3일, 5일, 10일선을 종가로 모두 이탈하면은 그 다음 날부터는 주식 비중 좀 줄여보세요라고 말씀드렸듯이 그 리스크 관리만 잘 해도 웬만한 이제 주도주가 고점에서 깨질 때 상당 부분을 차익 실현하고 피할 수가 있어요. 결국 뭐냐? 풍선이 이렇게 부풀다가 그 풍선을 터트리는 거는 어떤 바늘이 작용이 돼야 사실 풍선이 터지는 거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처음으로 이제 뭐 CPI 지수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해서 우려가 생기면서 시장이 갑자기 출렁이듯이 이 뭔가 이제 이 바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을 우리가 앞단에서 계속 체크를 하듯이 그와 마찬가지로 그 코스닥 지수의 어떤 그 3일, 5일, 10일선이 깨지면서 또는 뭐 글로벌에서 미국 나스닥 지수가 뭐 5일, 10일, 20일선을 모두 깨지면서 뭐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시장 흐름이 뭔가 급변하는 것들을 감지를 했을 때 내가 이제 리스크 관리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리스크 관리 영상의 어떤 로직처럼 아니면 또 다른 로직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다른 로직처럼 리스크 관리를 해나가면 고밸류 주식을 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고밸류 주식이 깨지는 거는 시장 깨지는 게 대부분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밸류 주식을 지금 샀을 때 이거 혹시 내가 들고 박살나서 뒤져버리는 거 아니야?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코스닥 지수가 빠지는 것도 매한가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같이 동반해서 생각을 플레이를 하면 그렇게 이제 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잘 생각해 보시면 시장에서 주도주가 아닌 경우, 예를 들어 뭐 바닥에서 머물고 있고 잡주고 뭐 이런 것들은 시장에 리스크가 오죠. 그러면은 그쪽으로는 돈이 더 들어갈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 시장에 빠질 때는 똑같이 빠져요. 뭐 빠지는 폭이 좀 적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오르진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돈이 안 들어가니까. 사실 새로 돈이 또 세팅이 되고 돈이 또 들어오면은 사람들은 일단 주도주가 살아 있다고 하면 주도주부터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 하락의 리스크는 결국 시장에 달려 있고 이 시장을 잘 고민을 하면 내가 고밸류 주식을 들고 있더라도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리스크 관리 영상도 말씀드렸고 2차 전지를 기본 필두로 이제 주도 업종으로 잡아가면서 포트폴리오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게 언제든지 이제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피할 수가 있기 때문이고 그 바닥에서 이제 있는 종목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상승 추세의 종목도 같이 사보는 전략들을 해보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풍요롭게 만들어 보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항상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주도주가 뭐냐, 그리고 다음번 주도주가 뭐냐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면은 계속 이제 돈 벌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느냐. 결국 이제 돈이 흐르는 길목을 빨리빨리 발견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그 큰 그림 발견하고 나면 이제 돈 버는 거는 이제 미리 이제 가서 웅크리고 있으면은 먹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 늦게 발견하더라도 내가 사는데 두려움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게 뭐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거 사도 되고 그러지 않으면 결국 이제 시장이 깨질 때 이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깨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고 그 많이 올랐던 주식들이 깨진다는 거는
이 시장에 큰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결국 리스크 관리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리스크 관리 로직만 가지고 있으면은 두려워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